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보셨던 의사표시 파트에 이어서 5장 대리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5장의 대리 부분은 크게 4개 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대리 일반, 대리에 관한 서론 부분이 먼저 등장하고요. 두 번째 복대리, 그 다음에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한 거를 무권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 이렇게 4개 절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대리 일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일반이요. 대리라는 거는 이렇게 대리를 말해요. 자, 가바구라고 이렇게 계약 체결권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여기 매도인하고 반대편에 이렇게 매수자하고 계약자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게 또는 쌍방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 계약을 진행시킬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생겼다. 아니면 병이 생겼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생겼다. 그럼 자기가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는 이 계약 체결을 자기가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진행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를 하냐면 위임을 시켜가지고요. 위임을 줘가지고, 위임장이라는 걸 보통 통상적으로 줍니다. 위임장이라는 걸 줘서 위임을 해가지고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 이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 체결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이걸 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계약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 이 위임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위임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수권행위라고 불러줘요. 수권행위라고. 수권, 대리권을 주는 거다. 이걸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이 사람에게, 갑이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게 수권행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위임받은 수임인이 됩니다. 수임인. 위임한 사람, 그 다음 위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권을 하면 이 수권받은 대리인,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게 돼요. 왜?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위임받은 대리인이 이 사람이 준 대로, 위임해준 뜻대로 이 사람이 계약 체결을 대신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대리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꼭 하나 기억할 거는, 이렇게 위임을 해주면 이 계약 체결을 이제부터 누가 진행하느냐?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래서 계약 체결에 대한 결정을 대리인이 하게 되고, 기억할 거는 그 책임은요, 얘가 계약 체결한 거에 대한 책임. 이렇게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체결된 계약권, 이 계약권에 대한 책임은 이쪽에 본인이 져요. 여기는 본인이. 그래서 이 대리에서는 이런 특이한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계약 체결은 누가 진행을 하느냐? 대리인이 진행해요. 대리인이. 왜? 위임을 받았으니까. 얘한테 위임을 받고 얘가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래. 얘가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결정은 대리인 측에서 하는데, 그 책임은 뒷감당이죠. 뒷감당은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느냐? 본인이 뒷감당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얘가 법적 책임. 뒷감당하는 거예요. 뒷감당은 본인이 하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냐? 얘가 뭐 하는 거냐?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의사결정. 그래서 대리에서는 이 계약 체결권을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을 시켜요. 책임은 대리인이 안 져요. 누가 져요? 본인이 져요. 본인. 이게 대리의 기본 구조라는 거죠. 즉, 의사결정하는 사람하고 뒷감당, 책임지는 사람이 틀려요. 이게 틀려요. 이게 대리다. 그럼 이 상대방은 그럼 누구랑 거래를 하는 거냐? 지금 상대방 이쪽에서는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갑의 대리인 A라는 사람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협상을 누가 하느냐? 협상을 대리인이랑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얘랑 협상을 하는 거죠. 밀고 당기기를. 그건 얘가 위임해 준 거니까 이 계약 체결에 대한 협상,
이거는 대리인하고 얘하고 상대방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밀고 당기기, 밀당은. 다만 책임만 얘가 지는 거죠. 뒷감당만 본인이 하는 거지. 얘하고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밀당하는 거죠. 밀당. 밀당이라고 썼어요. 밀당. 밀고 당기기, 협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계약 체결이 잘 됐든 못 됐든 이 계약권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이 대리인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몽땅 본인 책임입니다. 이게 대리의 기본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 체결이 잘못되면 잘못돼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대리의 기본 구조예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을 얘가 이 대리인이 나보다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 그러면 얘가 대리인을 얘한테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얘가 이루어진, 얘에 의해서 밀당하고 협상하고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데 그 책임이 자기한테 다 귀속이 된다는 거죠. 책임 귀속이 일로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위임할 일이 아니다. 왜? 얘가 일 처리한 거 다 내가 뒷감당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 대리권을 줄 때, 수권을 할 때는 이거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 이때 이 대리권이 본인의 위임에 의해서 대리권이 얻어지면은 임의대리라고 불러요. 임의대리. 근데 본인이 위임한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 자격이 얻어지는 거는 법정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최진실이가 죽었어요. 예, 그러면 걔 재산 관리를 해야 돼요. 재산 관리를. 그죠?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다. 그때는 법정대리인이 걔네들 재산을 관리를 맡아줘요. 그게 법정대리가 되겠습니다. 그 법정대리는 본인이 위임을 한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대리권 위임이 법률에 의해서 되면은 법정대리. 본인의 위임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면 임의대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 계약 체결은 얘가 하고 뒷감당은 이쪽에서 합니다. 뒷감당은. 이게 대리의 기본 구조. 자, 그러면 대리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무권대리라는 건 뭐냐면 얘가 대리권이 없다라는 거죠. 대리권 없이 이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이게 무권대리. 그럼 복대리는 뭐냐면 이 대리인이 자기가 이 계약 체결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대리인이 얘가 부득이한 사정이 얘가 생겼다 이거죠. 얘가 생겼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그러면 얘가 이 계약 체결 진행을 못할 사정이 생겼죠. 그럴 때는 대리인이 딴 사람한테 또 재위임을 하죠. 재위임. 그래서 이 B라는 애가 등장하죠. 얘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복대리라고 불러요. 얘를. 얘가 뭐한 사람? 재위임해가지고 된 사람. 예. 어쨌거나 이게 다 대리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맨 위에 대리 일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리권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범위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처리 범위입니다. 처리 범위.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예,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보통은 본인이 이렇게 위임을 할 때 본인이 이렇게 위임해 줄 때는 범위를 정해줘요. 범위를 정해줍니다. 예컨대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대리권을 위임할 때는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한계를 딱 정해줘요.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래야 왜요? 분쟁이 없거든요. 싸움도 안 생기고 문제거리,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범위를 딱딱 끊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루뭉실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 계약권은 알아서 다 해. 알아서. 그 알아서 할 때는 그게 범위가 모호해지고 애매해지죠. 바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대리권을 위임을 해줬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그때 처리 범위입니다. 불분명할 때. 불분명하게 뭐 했을 때요? 위임했을 때입니다. 위임했을 때. 줄 때 위임을 할 때 명백하게 끊어줘야 돼. 어디 하고 어디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했다. 두루뭉실하게 했을 때는 이게 분쟁거리가 되죠. 그래서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명백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 그럼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 민법에 규정해놨어요. 이렇게 규정했어요. 우리 법에서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보존 행위,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요. 이용이나 계량 행위. 그 다음에 처분 행위요.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해요. 첫 번째는 보존, 두 번째는 이용, 세 번째는 처분, 이렇게요. 보존한다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현 상태로 뭐 하는 것?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를 법학에서는 보존한다라고 불러요. 보존 행위를 한다. 그러면 저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부동산을, 건물을 맡겼다. 건물도 맡기고 땅도 맡기고 돈도 맡겼다. 이렇게요. 땅도 맡기고 건물도 맡기고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예금이요. 예금 여기는 10억. 이걸 맡겼다. 이거를. 야,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 관리해줘. 내 대신에. 이거 위임해준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 대리인이, 동생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법학에는 두 가지예요. 보존 행위하고 이용 계량 행위까지는 처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처리가 돼요. 처리할 수 있는 범위죠.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요거 두 개예요. 보존하고 이용 계량. 단 처분 행위, 이것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처분한다는 말은 뭐냐? 저 땅하고 건물을 뭐 하는 거? 딴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거, 매각하는 거죠. 토지를 뭐 하는 거? 매각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처분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토지에다가 그러면 토지를 뭐 하는 거? 저당 잡히는 거, 이거. 여기다 뭐 잡히는 거? 저당 잡히는 거. 이거 안 돼요. 예, 이거 못 갚으면 토지가 경매로 날라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하지 마라. 그럼 어디까지냐? 보존하고 이용 계량까지만 해라 이거죠. 그럼 보존한다라는 말은 뭐 하는 거냐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보존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땅을 그 현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건물을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럼 건물이 좀 낡았으면 예, 수선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요게 보존 행위예요. 낡은 건물을 보존하는 거. 낡은 건물을 뭐 하는 거? 개보수하는 거예요. 개보수. 이거를 보존한다라고 그래요. 보존한다. 그대로 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낡은 건물을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하는 거.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리인이. 이걸 보존행위라고 불러요. 보존행위. 그 다음 이용 계량은 이용하고 계량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수익 창출하는 거를 이용 계량 행위라고 불러요. 임대를 준다. 이거 임대를 주면, 건물 임대 주면 임대 수익이 생기죠. 바로 이게 이용 계량 행위입니다. 이거 됩니다. 임대 주는 거. 이거 가능해. 이건 해도 돼요. 그래 토지하고요. 이 토지하고 건물을, 여기 토지, 땅하고 건물을 뭐 주는 거? 임대 주는 건 됩니다. 임대 주는 거. 예. 근데 여기 건물을 아니요, 토지를 여기 토지 있어서요. 토지를 임대 주는 건 되는데 무슨 제한이 있느냐면 제약이 하나 있어요. 토지의 성질이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된다라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 이걸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말은 뭐냐면 저 토지가 만약에 현재 밭이다. 밭을 밭인 채로 빌려줘야 돼요. 밭을 밭인 채로. 근데 밭을 논으로 또는 논을 밭으로 형질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바꿔가지고 빌려주는 거는 상태가 변한 거거든요.
그 상태가 변한다는 거는 법률적인 성질이 그대로가 아니라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는 바뀌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처분하거나 변경되는 거. 처분이나 뭐 하는 거, 변경되는 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되기 때문에 토지를 그대로 임대줘야 되는 거지. 토지를 뭐 하는 거? 형질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토지를 뭐 하는 거? 형질 변경하면 안 된다, 이거. 형질을 변경시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돼요, 이거.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돼요. 밭을 그대로 밭인 채로 빌려주는 거 돼요, 이거는. 밭을 밭인 채로. 그죠? 근데 뭐가요? 형질이 바뀌게 되면, 형질이 바뀌는 거는 변경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여기 보존하고 이용 개량 행위까지는 해도 된다. 단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거, 이건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계약을 했다, 이거. 장윤정이 동생이 위임을 받아서 장윤정이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다. 예. 그런데 이 상대방이 잔금을 제때 넣지 않아가지고 이 대리인이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계약 체결을 깨버렸다 이거죠. 계약을 꽉 깨버렸다 이거. 깨버리게 되면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계약 파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계약이 그대로 있는 거냐? 뒤집어졌냐? 예. 계약이 파기가 되면, 해제가 되면 계약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보존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뭐예요? 변경한 거죠. 그리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는 거. 계약권을요. 계약 체결권을 뭐 하는 거? 해제 처리하는 거. 해지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제를 하게 되면 성질이 변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처리할 수 없는 게 있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처리할 수 없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처리되는 게 뭐냐? 보존하고 개량, 이용 개량. 처리 안 되는 거, 처분하고 변경하는 거 하지 마라. 이 부분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분쟁 해결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예금 10억 있어요, 예금 10억. 보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그 상태로 은행에다 넣어두는 거죠. 이게 보존이에요. 빼지 않고. 그럼 이 예금을 빼가지고 요즘처럼 이자가 싸다 이거 3%다. 그랬더니 친구가 돈 꿔달라잖아요. 돈 꿔달래잖아. 5억만 꿔달라고. 대신에 이자를 10% 주겠다. 은행 이자 3%인데 친구한테 빌려주면 10%, 3배잖아요. 얘가 돈을 빼가지고, A가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친구한테 5억을 꿔줬다. 예. 돈을 빼가지고요. 은행 예금을 빼가지고, 인출해가지고 뭐 하는 거? 개인에게 돈을 꿔주는 거는, 사채로 꿔주는 거는 이 중에 어느 거냐 이거죠. 보존이 아니죠. 꺼냈으니까. 보존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대로 두는 게 보존이에요. 근데 이건 뭐 있어요? 꺼내가지고 개인한테 꿔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돈이 딱 들어오면 꿔준 대로 이자 딱 들어오고 원금 들어오면 문제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사업에서 다 말아먹었다 이거죠. 다 말아먹는 순간에 빌려준 돈, 얘가 빌려준 돈 5억. 그 5억을 얘가 얘한테 물어내야 안 물어내냐 이 문제가 남아요. 왜?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예상한 거냐 처리 범위를 넘은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얘가 돈을 은행 예금을 빼가지고 개인에게 꿔주는 거. 이게 되냐 안 되냐? 법률적으로 되냐? 자, 여기서 이거예요. 이용 개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라고 그랬어요. 성질이 뭐 하지 않는 범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처리를 해라. 그럼 은행 예금을 빼내는 거.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사채놀이 하는 거는 성질이 달라지죠. 왜?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죠. 그거는요.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허용 안 된다는 거죠. 은행 예금을 뭐 해가지고? 인출해서. 은행 예금 인출해가지고 이거 인출해서 누구한테요? 개인에게 뭐 하는 거? 사채놀이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왜? 변해요. 성질이.
그럼 은행 예금 인출해가지고 어디다가 주식 투자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 변해요, 이게. 나중에 주식 투자에서 잘못되면 종이 조각으로 바뀌니까. 왜?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범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범위가 불분명할 때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이거다. 보존하고 이용 계량. 그 중에서도 뭐 하자는 범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관건. 예. 처분하고 변경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얘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이게 대리권의 범위 문제입니다. 범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권의 제한 문제. 제약입니다. 제약. 이 대리인이 장윤정이한테 위임받은 이 대리인이 이 계약 체결권을 진행을 함에 있어도 어떤 제약을 받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쌍방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쌍방대리 금지요. 쌍방대리. 대리를 하는데 무슨 대리요? 쌍방. 이 A가 장윤정이도 대리하고 상대방도 대리하고, 그럼 얘는요? 양다리를 걸친 거죠. 양다리. 이쪽도 양다리 걸치고 있죠.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쌍방대리 금지라고 그래요. 쌍방대리. 두 번째는요. 여기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이 대리인이 A 말고도 또 있다. 이거 장윤정 대리인이 A하고 B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한테 대리권을 위임했다. 그럼 얘가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둘이 여기 같이요. 계약할 때 둘이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가느냐, 이거죠. 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민법에 규정을 뒀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공동 대리가 아니라. 얘네 둘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요. 따로따로 계약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결정을요. 이 계약 체결할 때 결정을 각자 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각자 대리 원칙. 근데 하나 꼭 기억할게요. 이 쌍방 대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갑의 대리인도 되고 상대방도 대리인 되고, 이거는 원래 안 되는데, 다만 이거를 본인이 묵인하거나 승낙을 했다. 알고도 승낙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쌍방 대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허락하면. 예, 그러지 않는 한,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쌍방 대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자, 요게 대리권의 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 이번에는 대리권의 소멸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그럼 이 대리권이 언제 없어지느냐? 이 대리권이 언제 없어지느냐? 이게 대리권 소멸 문제인데, 대리권이 없어지는 건 간단하죠. 본인이 죽어버리면, 본인이 죽는 순간에 얘 대리권은 끝장이 나죠.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는 순간 끝나요.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 사유하고 대리인 쪽하고 서로 틀린데요. 본인은 사망 하나뿐이에요. 근데 대리인 쪽은, 이 대리인이 사망됐을 때도 소멸하고요. 사망 시에도 소멸하고, 사망 금치산 선고 받았다. 금치산 선고.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금치산 선고 받았다. 요거 법률 용어를 바꿨어요. 성년 후견에 계시오.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요? 후견인을 둬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피성년 후견에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금지단 선고 받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였는데 지금 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꿨어요. 용어를요. 금지단 선고 때렸다라는 거를 피성년 후견이 계시됐다. 같은 말이에요. 내 친구가 금지단 선고 받았어. 그 말은 걔가 후견인을 두라는 거죠. 후견인. 그래야지 걔가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사무처리를. 그래서 사망 선고 받아도 되고, 금치산 선고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요, 파산 선고 받아도 돼요. 파산 선고. 세 가지요. 사망, 금치산, 파산. 4금팔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사망, 금치산, 파산. 요 세 개에 해당이 되면 대리권이 없어져요. 근데 본인은 딱 사망 하나뿐이에요. 본인은 사망 하나뿐. 그럼 본인이 뭐 했을 때요? 금치산 선고받았을 때는 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본인하고 대리인이 왜 이게 다르냐? 왜 그러냐? 이걸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대리인은 뭐래요? 대리인은 얘가 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얘가 계약 체결 진행하고 얘가 협상하고 밀당하는 거죠, 얘가. 근데 얘가 금치산 선고 받았다. 그럼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약 체결은 당연히 하자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리권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얘가 본인이 금치산 선고 받았다. 보세요. 대리라는 거는 본인이 일 처리를 못하는 거를 대비해서 두는 게 대리예요. 그래서 장윤정이가 이 동생한테 대리권을 위임했다. 하고 나서 대리권을 위임하고 나서 얘가 뭐가 됐냐면 예컨대 금치산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얘 일을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 완벽하게 협상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럼 얘한테는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로운 일이 되죠. 이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금치산 선고받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사망, 금치산, 파산은 누구한테만이냐? 대리인한테만 해당돼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본인한테는 딱 하나, 사망 하나뿐이에요. 본인은 사망 하나. 그래서 대리권 범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한 문제하고 소멸 문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자, 그게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에 세 번째 03번에 있는 게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된 거죠. 자, 대리권의 소멸, 거기 자료집 보시게 되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소멸 사유라고 돼 있어요. 박스에 보시면. 거기서 기억 보시면 본인은 사망뿐이다. 사망. 근데 니은 보시면 대리인은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에 계셔. 성년 후견에 계시니까 뭐냐면 금치산 선고예요. 사망, 금치산, 파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소멸 사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셔서 대리행위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대리행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얘가 진행을 할 때 장윤정이한테도 위임을 받아서 위임을 받으면 대리 권한이 생기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얘하고 상대방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면서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계약할 때 문제, 계약 체결을 할 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대리행위라고 불러요. 대리권을 넘겨주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이건 수권행위. 그래서 수권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이랑 계약을 하죠. 계약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대리행위라고 불러요.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럼 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어떻게 계약서에 드러나느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매도인란이 있습니다. 여기 매도인란. 매수인란은 얘 을 이름 쓰면 되죠. 을 이름하고 주소하고 성명 쓰면 되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럼 매도인란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계약서에 갑이라고. 원래는 누가 와야 되느냐? 갑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매도자가. 근데 갑의 누구? 대리인. 누구라고? 을. 이렇게 계약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둘이 나오는 거죠. 매도인 본인의 주소. 본인의 뭐가 나와요? 주소하고 성명하고 주민번호가 나와. 이게 본인 거 나오고 누구 거? 대리인 거. 대리인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가 이게 쭉 나오는 거죠. 연락처가. 그래서 계약서에 매도인란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갑이라는 본인하고요. 본인하고 또 하나 누구? 대리인 거. 두 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계약은 지금 누가 하는 거구나. 대리인이 하고 있구나. 진행을. 책임만 얘가, 뒷감당만 얘가 하는 거구나. 이런 형태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현명했다라고 그래요.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현명주의요. 얘가 누구를요? 본인을 대리한다라는 거를 드러낼 전자예요. 드러냈다. 상대방한테.
따라서 을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어도 이거는 이 상대방은 누구랑 한 거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A죠. 이거. 상대방은 계약을 A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갑이랑 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얘가 대리인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임은 얘가 진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현명주의. 예,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 A라고 쓰면 책임은 얘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우임장이죠. 우임장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우임장을. 그러면 이게 대리가 됐다. 현명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현명을 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안 하면 여기요. 계약서 쓰면서 현명을 안 하고 이렇게 이 매도인란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정통인데 A라고 썼다 이거죠. 매도인 그럼 A라고 썼다 이거죠.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말을 얘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때는 얘가 져요, 얘가. 현명을 안 하면 현명을 했다라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갑 책임이다, 이거는. 갑 본인 책임지는 거죠, 본인이 법적인 책임, 뒷감당을 다 본인이 하는 건데 여기처럼 A라고 쓰면 이거는 얘가 대리할 의사가 없는 거죠. 대리를 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해서 계약을 한 거니까 이건 비현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A 스스로 져요. A 스스로. 대리인 스스로. 대리인 자신 책임이에요. 대리인 자신 책임.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얘가 대리인이라고 써주면 책임이 대리인한테 안 생기고 본인한테 생겨. 본인 책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리인 지 이름을 썼다 이거죠. 계약서에다 A라고 이름을 썼다. 그러면 책임을 지가 진다는 뜻이에요. 지가. 책임을 얘가 진다는 거죠. 이거를 현명, 이걸 비현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임장이라는 거. 얘가 우임장을요. 본인이 준 우임장을 가지고 얘한테 보여주고 계약을 진행을 시키죠. 이걸 현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명했다. 예. 자, 그래서 현명주의까지 보셨습니다. 자, 현명주의 개념부터 볼게요. 개념. 본인을 대리함을 밝혀라. 본인을 대리함을 밝혀주는 거를 현명주의라고 불러요.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계약서에 나오게 돼요. 두 번째, 현명의 방법은요. 그럼 현명을 할 때 A가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얘한테 말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요.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서면으로 해요. 서면 위임도 되고 구두 위임도 돼요. 그래서 이 위임을 하면 되죠. 우임장을 제시한다. 거기다 쓰시면 돼요. 우임장 제시하는 거죠. 우임장을 제시하는 게 바로 현명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얘가 본인이 준 우임장을 가지고 가서 얘한테 보여주면 현명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쌍괄호 3번을 보시면 현명하지 않으면, 즉 이런 우임장을 안 보여줬다 이거죠. 그리고 계약서에다 지 이름을 썼다, 대리인 이름을.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다.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뜻. 예, 이게 현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게 되면 대리 행위가 이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 하자가 5번입니다. 05번이 대리 행위 하자. 아까 대리에서는 계약 체결을 얘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계약 체결하고 협상하고 하는 걸 얘가 하는 거고 책임만, 뒷감당만 본인이 다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뒷감당은 본인이 하고 얘가 계약 체결을 하고 진행하고 협상하고 다 결정합니다. 물론 본인이 위임한 대로, 본인이 위임해준 대로 하겠죠. 위임해준 대로. 예. 그런데 이 계약 체결이 잘못됐을 때, 이 계약 체결이 잘못됐다. 하자가 생겼다 이거죠. 하자가 생겼다. 계약 체결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법에다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느냐면, 자 볼게요. 의사의 흠결, 원칙 보세요. 원칙.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민법 116조가 규정을 해놨어요.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의 표준은 본인이냐 이 대리인이냐 이거죠. 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할 거냐? 민법에는 대리인 표준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대리인이 표준이 됩니다. 대리인이. 아니 선생님 책임은 얘가 다 진다면서요. 얘가 책임지는데요. 맞아요. 책임은 얘가 지는 거고 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이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죠. 본인은 위임만 해주고 현장에 없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올 거면 대리인을 안 줬죠. 그럼 본인이 현장에 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는 이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 표준은 현장에 없는 본인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시키는 누구? 대리인이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대리인 표준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린 여기도 하나 점검을 하고 합니다. 이 계약이 잘못됐다. 그러면 누구 가지고 따지느냐? 본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요? 대리인 가지고 따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사기를 당했다. 사기 당했느냐? 이 사기 당했느냐? 표준은 누구다?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협박을 당했느냐? 맞습니다. 협박 당했느냐? 그 표준도요? 대리인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하고 여기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안 가고 대리인한테 위임을 했다. 예, 위임을 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본인이 나이트클럽이요. 이 나이트클럽을 상대방한테서 인수하려고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엄청난 조직을 가진 이분이셔. 근데 이분이 직접 현장에 오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할 것 같으니까 대리인한테 위임을 했어요. 대리인이. 그래 대리인이 여기 한 3명을 데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나이트클럽을 거래하는데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온 대리인은 어떻게 했냐면 천장에 매달았다는 거죠. 천장에 매달았다. 누굴 매달았냐? 이 대리인을요. 그리고 계약서에다 서명하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넣었다. 그때 이 사람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근데 본인은 여기 오지 않았어요.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누가요? 현장에 있는 이 대리인이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협박을 당했죠. 겁탈을. 그럴 때는 하자 표준. 이 계약이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질 때는 대리인 가지고 따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무슨 표준이라고 그러냐? 대리인 표준이라고 그래요. 대리인 표준. 자, 그래서 대리인의 하자 판정은 대리인 표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06번은요. 대리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대리인의 능력. 이 대리인한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그 능력 문제죠. 대리인의 능력.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해보기로 하고요. 뒤로 넘겨서 이제는 복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요. 자, 이 복대리는 요 원래 구조에서 조금 더 연장된 형태인데요. 본인이 장윤정이가 이 대리인한테 자기 동생한테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것을 숙권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숙권행위. 그래서 이 장윤정이 동생이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되냐면 교통사고를 입었다. 이 동생이. 교통사고를 입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몸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이 대리인이 자기가 현장에 갈 수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딴 사람을 또 위임을 했다. 재위임을 했다. 재위임. 나 못 가니까 네가 내 대신 일 좀 해줘. 저 계약권 좀 네가 진행시켜줘. 이 사람이 다시 딴 사람에게 일을 또 넘기는 거죠. 이거를 재위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임명된 사람,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된 이 사람을 복대리라고 불러요. 복대리.
그럼 이 복대리를 누가 선임한 거 임명한 거냐? 본인이 한 게 아니죠. 본인은 이 사람을 임명한 거지. 그럼 이 복대리를 임명한 건 누구냐? 대리인이죠.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되고 선임된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이 복대리는 누가 선임을 했느냐?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뭐 한 사람? 선임한 사람입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내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왜? 내가 교통사고를 입었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래가지고 된 사람이 복대리예요. 복대리. 그럼 이 복대리는 그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 그래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임은요, 얘를 선임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A. 대리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임명된 거거든요. 임명을. 선임하고 임명한 건 대리인인데, 그럼 얘가 누구 대리인이냐 이거죠. 누구의 대리인이냐? A.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저 본인 장윤정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냐? 이 문제가 남아요. 자, 그래서 이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거죠. 그죠? 근데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누구 대리인이냐?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 대리인이냐?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만 된 거죠. 임명만 된 거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왜냐?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누구 대리냐? 본인이죠. 본인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된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 사람 갑의 대리인이지 이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얘가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에 따라서 얘가 이 복대리 선임하는 거를 아까 제후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법률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임형이라고 불러요. 복임형. 복임형이는 뭐냐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를 복임형이라고 불러요. 이 복임형의를 얘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얘가 임의대리면은 얘를 선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임의대리라는 거는 얘가 임의대리라는 거는 대리는 크게 구조 종류로 나눌 때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로 나누거든요. 법정대리는 법률이요. 법률이 얘 보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임의대리는요. 본인이 얘를 믿어가지고 얘를 신뢰를 했으니까 전권을 준 게 임의대리거든요. 근데 이 임의대리가 자기가 그럼 얘가 믿어가지고요. 본인이 믿어가지고 얘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지가 일을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리인이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또 임명해가지고 일을 떠넘기는 거는 이거는 부당한 거죠. 본인이 믿었는데 본인이 믿고 대리권을 위임을 했는데 얘한테 임의대리라는 거는 본인이 뭐 한 거냐? 신뢰를 했기 때문이죠. 신뢰를 해가지고 대리권이 생긴 게 임의대리입니다. 그러면 네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는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을 하면 안 돼요. 복임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복임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임권이 없다. 왜? 본인이 믿고 맡긴 사람이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내가 병에 걸렸다, 교통사고 입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인정된다. 있다. 언제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복대리 선임해도 된다. 이건 불가피하니까.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임의대리는 본인이 믿은 사람이니까 복대리 선임권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럼 이걸 사례로 가지고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건희 씨가 변호사 A를 선임했다. 그죠? 그럼 이 변호사가 소송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건희 씨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건희 씨가 법정에 와보니까 엉뚱하게 A라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와 있느냐? B가 와 있다 이거죠. B가.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본인은요. 이건희 씨는 이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지 얘한테 맡긴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변호사는 A는 B라는 변호사를 또다시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건. 복인권이 없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이 승낙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내가 교통사고 입었다. 아니면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이럴 때만 복대리, 이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임의대리라면, 이 변호사가 임의대리라면 다른 변호사를 또 임명하는 거는 부당하다. 하면 안 된다 이거. 복인권이 없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 승낙이 있을 때는 복대리를 다른 변호사를 임명해도 되더라라는 거죠.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누가 임명했느냐? 대리인이 선임했다. 대리인이 이 사람을 선임했다라는 거죠. 이걸 복임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복임행위가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임의대리는 원래는 복인권이 없다. 이거 부당하다. 얘가 딴 사람한테 일을 넘기는 거는 부당하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거꾸로 법정대리는요. 얘가 법정대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는 지 마음대로 얘 선임해도 됩니다. 단 책임이 무거워져요. 책임이. 자, 그걸 이제 나중에 본강의 할 때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 성질, 복임행위.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이걸 복임행위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재위임한다. 재위임.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얘를 임명하는 것, 복임행위. 그 다음 02번.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언제나 얘는 임의대리예요. 왜요? 사람에 의해서 선임이 된 거지. 사람이 대리인에 의해서 얘가 임명된 거예요. 법률이요. 법률이 얘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대리는 항상 언제나 임의대리가 되는 거예요. 왜? 법률이요. 법률이 선임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거죠. 임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03번 보시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거기요. 본인의 대리인이다라는 거. 얘가 임명을 했지만 임명은 이놈이 했지만 얘는 누구 대리인이냐? A가 아니라 누구요? 갑. 이 사람을 대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복임권 밑에 박스 보시게 되면 120조 조문이 있어요. 120조 조문 보시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로 부여된 거를 임의대리라고 그래요. 임의대리.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마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게 아니면 복임권이 없다. 이게 12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조는요. 조문 보시면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 있으면 책임져요. 거기 밑줄 그시면 돼요. 예. 그 다음 122조는요.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집니다. 부득이했을 때는 똑같아요. 질병 걸렸다 얘가 법정대리인데 법정대리인이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불가피하죠. 그럴 때는 얘 선임해야죠. 예. 그럴 때는 얘가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책임이 똑같아져요. 부득이한 거니까. 불가피하게 생긴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 123조요.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하는 거냐? 본인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이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대리인, 이 사람을 대리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게 123조. 그 다음 2항.
복대리는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똑같으며 이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123조 2항. 이렇게 해서 복대리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 3절이 무권대리인데요. 이 무권대리는 얘가 계약을 했다, 상대방이랑. 근데 결정적으로 얘가요, 대리권 없는 애. 대리권 없는 애가 한 거를 바로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무권대리다 써보세요. 뭐 없이요? 대리권 없는 애가. 대리권 없는 자가 어떻게 했다? 계약을 했다. 계약 체결을 했다. 계약 해제 처리를 했다. 계약 해제를 했다. 여기는 계약을 한 거고요. 여기는 해제를 했어요. 이거는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계약의 무권대리. 여기는 해제를 했다. 단독행위요. 해제라는 건 단독행위, 혼자 하는 거거든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계약의 무권대리. 이거는 해제라는 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렇게 불러요. 단 얘가 뭐가 없는 거냐? 대리권 없는 놈이 한 거죠. 대리권 없는 애가. 또는요, 흔하게 보는 거는 가짜 위임장입니다. 가짜 위임장 가지고 계약을 했다 또는 해제를 했다. 이게 바로 무권대리가 됩니다. 우리 현실에 많은 거죠. 우리 현실에. 아들이 아버지 위임장을 가짜로 조작해가지고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게 바로 무권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무권대리 논의는 이 기본이 어느 정도, 여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이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잡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여기만 보고요. 다음에 이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무권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 이 부분은 12월 달에 구체적으로 11월 달에 구체적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효 취소 이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